권리가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유는 없고 그냥 막 술 취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 그때 왜 그 상을 안 엎었는지 지금도 후회가 돼요. 80년대생은 90년생한테 주변인이라고 그러고 90년대생은 80년대생한테 기생충이라고. 안녕하세요. 카이로스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김범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회사어, 말투, 관계라는 주제로 이미 20만 부 넘게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고 계신데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 영업사원 한 지 좀 꽤 오래됐어요. 네.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네. 글을 쓰게 됐고 그 글들이 모여서 책이 나오게 됐고요. 책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강연도 하게 되고 네. 개인적으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90년생 네네.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책에도 많이 담겨 있지만 네네. 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특별하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90년대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재밌는 얘기인데 자기는 팀장이 뒤에서 자기 노트북을 보는 게 그렇게 싫대요. 네. 긴장이 먼저 확 되죠. 네네네. 네. 근데 네. 그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 그러니까 80, 70 뭐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을 갖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직이라면 당연한, 이러면 안 되는데.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이거 꼰대 같은 마인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어떤 한 90년대생 초반 친구였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역을 갖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네. 동의 없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엔 조직 내에서도 노트북 보고 있을 때 제가 무슨 뭐 요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절대 뒤로 안 가요. 옆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씨, 뭐, 저 잠깐 할 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기존의 세대들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권리가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책 표지를 보고 좀 네. 무섭던 네. 문장이 있었는데요. 팀장님, 선 넘으셨습니다. 네네. 라는 그 문장이었고, 홍보 문구를 보니까, 선 넘는 김 팀장과 선 긋는 이 대리. 네. 이 짧은 문장이 네. 회사에서 네. 이 두 세대 간의 이제 성향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먼저 선 긋는 이제 90년생 이 대리, 성향,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좀 이 부분은 어떠한가요? 90년대생이 80년대생을 바라보는 것과 80년대생이 90년대생을 바라보는데 약간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80년대생은 90년대생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적극적으로 회사하고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직장생활 하겠느냐. 80년대생 중에 팀장 중에 하나가 그 팀장한테 죄송하네요. 그 팀장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요즘 90년대생 그 젊은 친구들은 주변인 같다 이거죠. 그 팀장은 직장 생활을 갖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런 걸 갖다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상하게 회사와 이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생은 어떤 생각이 있는 반면에 90년대생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90년대생이요. 오히려 이전 세대 사람들한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90년생들이 직장에서 자기 선배들을 바라볼 때 기생충 같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표현이 좀 분명히 네.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조직 구성원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90년대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두고 기생충이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80년대생은 90년생한테 주변인이라고 그러고 90년대생은 80년대생한테 기생충이라고 그러고요. 선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등을 약간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잘 굴러가니까. 우리들이 이제 80년생도 그렇고 90년생도 그렇고 요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서로 간에 어떻거나 같이 일을 갖다가 함께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생각이 아닌가. 책 속에서 이제 김 팀장은 이 대리와 소통하는데 네.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작가님께서도 회사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네. 소통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진행을 해보니까 추천할 만하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고요.
상대방이 재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말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성장까지 필요 없다. 그래도 조직에서 편하게 살려면 상대방,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주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만약 90년생이라면 팀장한테 가서 가능하면 얼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택근무라고 하면 제가 먼저 얼굴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웹캠에 먼저 보이려고 하고요. 이건 뭐 꼰대 같은 얘기 아니라 제가 90년생이라고 하면 이거 역지사지예요. 커피 한잔 하고 얘기 한번 하고 내가 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면대면이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80년대생이라면 다를 것 같아요. 거꾸로. 굳이 뭐 얼굴을 갖다가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한 시간에 편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나 아니면 메신저나 또 조직 내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두들을 갖다 하나씩 던져주는 거, 그런 것들 좀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90년생 이대리가 일할 때 선호하는 방식, 어떤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후배가 잘 모르면 선배한테 질문을 먼저 했어요. 잘. 요즘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질문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선배보다는 동료를 더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가 이제 바뀐다는 증거도 될 수 있는데요. 수직적으로 물어보고 또 답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였다면 90년대생들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 먼저 하고요. 제일 처음은. 그 다음에 동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90년대생들한테는 좀 편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무채색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이전 세대들도 나름대로의 색깔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사에 오면은 자기 색깔을 숨긴 것 같아요, 확실히. 무채색으로 같이 이제 그 통일돼서 일을 했다고 하면 90년생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이제 회사에 와서도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채색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권리나 생각들을 갖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오래전 얘기는 제 신입사원 한번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저 이제 팀장님 옆자리에 앉았었죠. 술 마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연거푸서 10잔을 갖다 권하는 거예요. 글라스에다가 반을 채워가지고 10잔을. 제가 한 명하고 술 마시면 그 다음에 야, 너 이번에 얘하고 마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네가 마시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야, 이유는 없고 그냥 마셔. 술 취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왜 그 상을 안 엎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게 무채색이에요. 왜 그때 그걸 갖다가 빨간색으로 정말 하지 못했을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맞다. 한번 그냥 참고 하는 게 그게 무채색이에요. 제가 얘기한 무채색. 색깔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왜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강요를 한다 그러면 싫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색깔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옛날엔 그렇게 살아온 세대였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대 입장에서 특별하게 소통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의 90년대생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생각들을 갖다 아직도 갖고 있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80년대생은 정말 안타까워요. 저 그 입장에서는. 80년대생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 어떤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입장 하나, 정보 산업의 어떤 이런 쪽에 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90년생과 대화를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밑에 오는 친구들 90년생은 굉장히 좀 자기 색깔을 갖다가 내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중간에 있는 80년생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TBS 영상을 보니까 질문지가 그거였습니다. 만약 퇴근이 이제 6시인데 4시에 업무가 할당됐다라고 하면 그 세대별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70년대생들은 아, 이거 못할 것 같다. 집에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집에 가져가서 무조건 마무리를 한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었고요. 80년생 팀장 답변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 그래도 해야지. 회사에서 이제 시켰으니까 한다라는 거였는데 90년생 이제 그 남녀가 있었는데 이거 내일까지 못 끝낸다 어차피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건 못 한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었어요. 아, 세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확실히 이제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훌륭합니다. 90년생이 훌륭한 겁니다. 소통이 되고 있다 안 된다는 딱 하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갑의 입장일 때 특히 을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년대생이
4시에 일을 받았어. 팀장님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어. 거기에서 이거는 오늘은 다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